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벳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 동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을 하고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툴들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툴들을 취급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안전입니다. 그래서 툴 사용으로 인해서 어디를 다치거나 상처를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취급 방법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뿐더러 이렇게 떨어져서 낙하해서 발등을 찍히거나 툴을 망가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리벳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드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드릴을 각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면 여기에 있는 그 트리거 스위치가 있죠. 이 트리거 스위치는 이걸 당기면 홀이 뚫리고 놓으면 홀 멈추도록 되어 있는 스위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또 업다운 그 나부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업으로 놓으면 포워드라고 그래서 홀이 뚫리는 거고요. 이걸 다운을 시키게 되면 리버스라고 해서 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습할 때 가끔 보면은 그 학생들이 뚫리지 않는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가서 보면 여기에 그 포워드 리버스 이 스위치가 이렇게 중간에 있거나 다운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뚫리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작업 중에 이렇게 홀이 뚫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반드시 뭐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 업다운 해주는 나브를 반드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 드릴을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홀을 뚫기 위해서 필요한 드릴 비트가 되겠죠. 이 드릴 비트는 여기에 그 넘버가 새겨져 있어요. 10번, 20번, 30번, 40번 이런 형태로 그 넘버에 따라서 그 리벳의 지름이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오늘 작업할 리벳 지름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 드릴 비트의 넘버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드릴 비트를 장착하는 방법은 이 드릴 앞쪽에 비트를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끼우고, 그런데 이거 끼울 때 완벽하게 끝까지 끼우는 게 아니고요. 한 1cm 정도 이렇게 올라온 상태로 끼우고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리벳 비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툴, 이게 바로 드릴 척이라는 거예요. 드릴 척. 이 드릴 척을 사용해서 이 드릴에 있는 홀을 조여줘야 되겠죠. 드릴 비트를 고정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드릴 비트를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둘레에 홀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3개 다를 이렇게 조여줘야 됩니다. 2군데, 3군데 이렇게 다 조이도록 해주세요. 왜냐 그러면 이 그 홀을 이 한 군데만 해서 이렇게 조이게 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드릴 비트가 이렇게 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드릴 비트를 조일 때는 이렇게 3군데를 다 해서 조여서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드릴 비트까지 연결을 했으면 에어를 연결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에어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어 연결 전에 드릴 비트가 장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 학생들을 어떠냐 하면 이걸 연결을 해놓고 드릴 비트를 장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주 위험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 이 에어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이 그 트리거 스위치를 나도 모르게 만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 연결된 상태로 드릴 비트를 끼우다가 이 트리거를 만지는 경우에는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드릴 비트까지 다 연결된 후에 이 에어를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이 에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렇게 누르면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게 있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 끼우고 이걸 놓고 밀면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밑으로 쭉 당기면 이렇게 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전에 유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까 드릴 비트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드릴 비트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판재 홀을 다 뚫고 나서 이 홀 내부를 다듬기 위해서 필요한 툴이 있어요. 이게 바로 리머라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 리머는 홀을 다 뚫고 나서 이 홀 내부를 매끄럽게 다듬어 주기 위해서 필요한 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리머는 리머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홈이 파여 있기 때문에 이 드릴 비트하고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항공정비사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이 드릴 비트하고 비슷한 나선형으로 생긴 리머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항공정비사 시험을 보러 가시면 드릴 비트 대신 리머를 잘못 선택을 해서 홀을 뚫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리머하고 드릴 비트하고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리벳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리벳건이죠. 리벳건. 자, 리벳건 사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리벳건에 여기는 트리거 스위치가 있죠. 트리거 스위치. 요걸 당기면 여기에 요 리벳이 쳐지겠죠. 이렇게 딱딱딱 쳐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트리거 스위치고요. 그 다음에 밑쪽에 있는 거는 에어 레귤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에어의 양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에어 양을 조절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에어컨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벳셋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리벳 세트를 장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리벳 셋인데요. 이 리벳 셋도 여기에 둘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오늘 내가 지금 작업해야 될 리벳의 지름에 따라서 이 리벳 셋도 반드시 맞는 리벳셋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레에 8분의 1, 32분의 3, 16분의 1 이런 형태로 32분의 5 이런 형태로 여기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그거에 맞는 리벳 지름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리벳셋 이런 리벳셋이 있는 방면에 또 이렇게
위쪽에 볼록 튀어나온 이런 리벳 셋도 있어요. 요거는 그 접시머리 리벳 이런 형태죠.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평평한 거요. 이런 접시머리 리벳을 장착을 할 때 이렇게 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이즈가 전부 다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벳셋 장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벳셋을 장착하기 위해서는 이 스프링 리테이너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리벳셋이 빠지 않고 이렇게 작동을 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 리테이너가 있습니다. 먼저 리벳셋을 스프링 리테이너에 이렇게 끼우고요. 이렇게 끼웠죠. 이 상태에서 이 리벳 건에다 이렇게 끼우는 것이죠. 이렇게 끼우고 장착을 할 때는 이 밖에 쪽 손잡이가 있고 이 밑에 쪽 손잡이가 있는데 장착을 할 때는 이 위쪽 밖에 쪽 이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서 완벽하게 장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뺄 때는 이 위쪽의 걸 돌리면 빠지 않아요. 요걸 빼면 이 밑에 쪽의 걸 요걸 뺄 때는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밑쪽의 거 이렇게 쭉 돌리면 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도록 되어 있죠. 자, 리벳 건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 판재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끝이 뾰족한 건데요. 요거는 펀치라고 해요. 펀치. 이 펀치는 이렇게 리벳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도면을 그리고 재단을 해야 되죠. 그때 그 드릴 작업을 하기 위한 자국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도면을 다 그리고 나서 드로잉하고 나서 여기에 그 리벳이 장착되는 부위에 자국을 내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 펀치를 이렇게 직각으로 그냥 여기에 그 해당되는 자국을 대면은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펀치를 사용할 때는 45도로 기울여서 그 자국에 딱 맞았으면 이렇게 쭉 세우고 그 다음에 망치로 딱 한 번 정도 이렇게 내려쳐서 자국을 내면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홀을 다 뚫었으면 이 홀에 홀을 뚫고 나면 여기에 양쪽이나 안쪽에 그 버가 쌓여 있죠. 찌꺼기. 그러니까 이러한 그 홀 뚫은 찌꺼기들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또 제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 툴이 이 디버링 툴입니다. 디버링 툴. 그런데 이렇게 홀을 다 뚫고 나서 이 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 툴을 사용하는데 가끔 그 학생들을 보면은 이렇게 두 판재가 붙여진 상태에서 이 버를 양쪽만 이렇게 판재 한쪽 면 또 판재 쪽 면 이렇게 버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양쪽만 제거하고 이 안쪽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리벳을 다 치고 나면 이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버 제거할 때는 양쪽 면 또 판재 안쪽 부분 다 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 제거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버를 제거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툴을 너무 많이 돌리면 이 부분이 이렇게 패여요. 주위가 어떻게 패이냐 하면 이 카운터 싱크 그 리벳을 장착하는 형태로 파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리벳이 놀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파지 말고 손으로 이렇게 그 홀을 만져봐서 걸리는 것이 없을 정도, 그 정도로만 이렇게 벌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버즈가는 툴. 자, 다음에는 이제 벌을 제거를 했으면 이제 리벳 장착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벳 장착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판재를 다시 이제 뭐 이런 조그만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이 테이프로 네 면을 다 붙여서 두 개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그 작업을 하려면 이 클레코라는 걸 장착을 해서 고정을 시키고 리벳을 쳐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바로 툴이 클레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레코도 여기에 보시면 색깔이 은색, 그 다음에 동색, 그 다음에 블랙, 그 다음에 황동,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르죠. 이 색깔별로 뭐가 다르다는 거죠? 리벳 지름이 다르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오늘 작업할 리벳 지름에 따라서 이 클레코도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툴은 방금 전에 요 판재를 고정하는 클레코를 끼우고 빼는 툴이에요. 그래서 사용법을 한번 보시면 이 클레코를 이 클레코 플라이어 여기 홈이 있죠? 거기다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끼우고 이렇게 넣으면 되죠. 다시 이렇게 하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끼우도록 되겠죠? 그 상태에서 요거를 그 판재 뚫려진 홀에다 대고 요거를 쭉 밀면 이렇게 장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클레코도 한 군데만 장착하면 이게 놀겠죠. 그래서 한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겠죠. 물론 뭐 항공사에 가서 큰 항공기 정비를 할 때는 엄청 많은 클레코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조그만 판재에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 두세 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끼우고 이렇게 장착하고 쭉 당기면 이렇게 빠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이거를 그 홀을 뚫거나 리벳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저기 있는 저런 바이스에다 이렇게 고정을 하고 또 뭐 이 클레코를 장착을 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뭐 바이스에 물리고 내가 클레코를 끼우지 않고 이런 바이스 플라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이스 플라이어, 바이스 글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고 당기고 뺄 때는 여기 넣으면 요거를 누르면 착 빠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빠죠? 그래서 오늘 탁 누르면 빠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돌리는 이 나브 스위치는 이 간격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벌어졌다 접혀졌다죠? 이렇게 벌어졌다 접혀졌다. 그래서 요거를 간격을 맞춰주는 나브 손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이 툴은 리벳 커터예요. 리벳 커터인데 우리가 그 기능사 시험을 치거나 산업기사 시험을 치는 경우에는 그 작업할 판재에 적당한 리벳이 제공되어져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리벳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 되지만 실제 그 항공정비사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그 판재가 주어져 있으면 그 판재에 따라서 리벳을 그 커트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리벳을 주는 게 아니고 길이가 긴 리벳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항공정사 시험에 보러 가면 이 리벳 커트를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재 두께에 따라서 리벳 길이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벳 길이가 나와 있으면 여기에 그 길이에 맞춰서 이 높이를 이렇게 리벳 길이에 맞추도록 여러 개의 이렇게 높이를 맞추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리벳 길이만큼 이렇게 이걸로 높이를 맞추고 리벳을 여기다 끼우죠. 끼우고 나서 이렇게 꽉 물면 리벳이 커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은 나중에 직접 그 리벳을 자르는 또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툴은 그 명칭이 마이크로 쉐이버라고 해요. 마이크로 쉐이버. 그래서 이 마이크로 쉐이버는 이러한 접시머리 리벳을 장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드릴 건에 이렇게 끼우고요. 이거를 홀을 뚫는 접시머리 리벳을 홀을 뚫기 위해서 이렇게 대고 쫙 돌리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나오면서 여기에 접시머리 자국이 딱 남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시머리 리벳 홀을 뚫기 위해서 필요한 마이크로 쉐이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마이크로 쉐이버 말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끝이 아까 뭐 디버 툴 비슷한 형태의 그 접시머리 리벳 파는 그 비트가 있어요. 그 비트를 사용해서 접시머리 리벳 그 홀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접시머리 리벳 장착하기 위해서는 판재가 두꺼운 거는 이런 마이크로 쉐이버나 이런 비트, 접시머리 리벳 비트를 사용을 해서 홀을 뚫지만 이 판재가 너무 얇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접시머리 리벳을 이렇게 홀을 뚫어서 접시머리 리벳을 칠 수 없을 만큼 얇은, 다시 얘기하면 한 0.04인치 이하 정도 되는 판재, 그런 판재들은 사실 이 접시머리 자국을 내면 그냥 그 앞뒤가 펑 뚫려 버려요. 그러면 접시머리 리벳을 장착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때 는 뚫지 않고 접시머리 형태의 자국을 내는 툴이에요. 이게 바로 그 딤플링 툴이에요. 딤플링 툴.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위쪽 아래쪽 그 모양이 접시머리 모양이 내도록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시머리 리벳을 치는데 판재가 너무 얇은 거는 이 딤플을 해서 꽉 누르면 자국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것도 각각 그 사이즈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해당되는 접시머리 리벳 지름에 따라서 그 툴을 여기다 끼워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지금 이 판재가 너무 두꺼워서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꽉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빼보면 여기에 이것도 좀 두꺼워서 뚫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접시머리 자국이 딱 나죠? 이렇게 사용해서 해서 홀을 뚫어서 접시머리 리벳을 장착하도록 하는 사용되는 툴, 딤플링 툴이에요. 딤플링 툴. 그 다음에 이건 접시머리 리벳. 이렇게 해서 그 리벳 작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리벳 작업할 때 꼭 각 툴들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툴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툴 사용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